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림 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과장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앓고 있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과 진단, 또 그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장의 기질적 병변은 없지만 배변 횟수나 배변 성상의 변화와 함께 반복되는 복통과 복부 불편감이 지속되는 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소화기 기능성 질환의 하나로 특별한 검사상에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지만 반복적인 증상이 나타나서 삶의 질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소화기관의 운동의 변화라든지 또 내장 감각의 과민성이 생겼다든지 또는 뇌와 장과의 어떤 상호 연관성의 장애가 있는 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정신사회적 요인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장관에 감염이 생긴 이후에 또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복부 불편감이죠. 배에 가스가 찬다거나 또 배변 횟수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배변의 양상이 설사나 변비, 또 설사와 변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배변 양상의 변화가 복통과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50세 이상에서 체중 감소가 발생하거나 또 혈변 등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갑자기 시작되었을 때는 장에 생기는 기질적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장 내시경과 복부 CT와 같은 검사를 해야 되고 해당 과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을 진단하는 명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에 생기는 기질적 질환을 배제한 다음에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기질적 질환이라 하는 것은 장에 생기는 염증, 암, 이런 용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와 CT 또는 내시경을 통해서 그런 질환들을 배제한 이후에 과민성 장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의심된 분들에게 과민성 장 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했을 때 임상적 증상이 호전되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원인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듯이 치료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의 변화, 또 시기의 변화와 더불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약물을 이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위장관 운동조절제가 있고요. 또는 정신신경학적 약제, 대표적으로 항불안제 같은 걸 치료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생균제와 비흡수성 경구항생제가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고지방이라든지 기름에 튀긴 음식 또는 지방질이 많은 음식들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또 유제품과 글루텐이 포함된 밀가루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술과 담배, 그리고 커피와 탄산음료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선한 과일 섭취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섬유를 섭취하는 것,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들은 환자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나 있지 않지만 과민성 장 증후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균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장내 적절한 좋은 유산균을 균 배치를 이루게 됨으로써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염은 실제로 장에 균이 들어와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염이 있을 때는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고열이라든지 복통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염은 기본적으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고요. 장염은 항생제 치료가 끝나면 다 나아서 좋아지는 그런 병입니다. 하지만 과민성 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병변이 있는 게 아니라 장 전체에
기능이 원활치 않은 기능성 소화질환이기 때문에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고 명확하게 치유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원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민성 장 증후는 심리적인 것과 굉장히 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민성 장 증후는 진료를 하다 보면은 수험생들은 보통 시험 직전인 10월 달에 취업 연령에 있는 분들은 취업 시즌 1월 달에 훨씬 많이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이런 과민성 장 증후를 악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민성 장 증후는 원인이 명확치 않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명확치는 않은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민성 장 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의 질은 어떤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와 같이 나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민성 장 증후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